자, 안녕하십니까. MBN골드 대표 전문가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도 지금 토요일 아침인데요. 예, 어, 다음 주 한 주간 급등할 만한 종목들 일단 시장 간단히 체크하고요. 종목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죠. 반도체하고 전기차 쪽은 물론 뭐 일부 종목을 제외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섹터 자체가 안 좋다. 삼성전자가 이제 그만 올라갈 이유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고, 전기차도 테슬라를 말씀을 드리면서 테슬라의 치킨 게임 수요가 회복이 안 되는 등 많은 말씀드렸습니다. 못 가고 있죠. 예. 결국에는 지금 CPI도 잘 나온 만큼 종목 장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종목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공부할 것도 없죠. 그냥 이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야 그런 종목을 살 거 아닙니까? 예. 종목들 말씀을 드릴 거고, 예, 시황도 간단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방송은 유튜브에서 최연덕으로 검색하시면 항상 볼 수 있고요. 제가 바로 엊그제,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렇게 최연덕으로 검색하시면 다 나오는데, 바로 엊그제 올렸던 거에서도 원전, 인공지능 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 바로 지난주에도 제가 한 주간 공부할 종목들 여기서 뭐 인공지능, 스마트싱, 원전 다 찍어드렸죠. 예. 오늘도 종목들 말씀드릴 거니까 혹시나 제가 항상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해가 안 되신다면 꼭 다시 돌려보기 하셔가지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주가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종목만 좀 잘 체크하시면 이번 주도 여러분들 종목 중에 급등하는 종목 꽤 많이 나올 겁니다. 자, 먼저 시황부터 확인해 보죠. 지금 시황이 얼마나 좋아졌냐면 이 그림을 보면 아마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작년 우리를 한 해를 힘들게 했던 게 바로 인플레 아닙니까? 예, 그 인플레가 지금 확실히 꺾여지고 있다.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꺾일까 말까 그랬던 건데 지금 확 내려오고 있죠. 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CPI는 우리가 보통 YOY로 보는데 전년 동기 대비란 말이에요. 전년도에 너무나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YOY 효과, 이 기저 효과만으로도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이제 이번 1월달 12월 CPI가 6.5가 나왔던 건데요. 우리 이제 여름쯤 되는 6월달만 된다 하더라도 이 CPI는 3에서 4%로 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우리를 정말 그렇게 괴롭혔던, 솔직히 작년에 미국 금리가 4.5%가 올랐으니까 어떤 신흥 국도 아니고 이 전 세계를 대표하는 경제면 경제, 방위면 방위, 군사력 다 대표하는 미국의 금리가 4.5% 올랐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이렇게 올랐던 적이 몇십 년 만에 처음입니다. 예,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었고요. 다만 그게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고, 이 인플레가 꺾이는 것을 봤을 때는 당연히 작년도에 빠졌던 거에, 그러니까 2022년도에 빠졌던 거에 절반만 올라가도 먹을 게 꽤 많습니다. 절대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좀 죽어있고 피해있고 도망가고 고만하고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이 엄청난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인플레가 좀 확실히 꺾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틀 연속 올랐죠. CPI 공개가 되고 나서요. 다우, 나스닥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지금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나스닥을 봤을 때 꾸준하게 올라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CPI가 시장 예상대로 6.5가 나왔는데 만약에 6.4가 또는 6.3이 나와서 대박이 났다? 그럼 급등 후 빠집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대로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도 무난한 시장이 예상이 됩니다만, 다만 다음 주는 우리가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 주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아마 다 확인이 좀 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도전 369 지난번에도 예, 독보적으로 뭐 1등하고 있는 거고, 예, 이번 달에도 역시나 독보적으로 1등하고 있죠. 지금 도장이 두 개가 더 추가됐거든요.
예. 이번 달에도 역시나 독보적으로 1등하고 있는 거고, 수치만 상한가 대표적인 수익률 게임 속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 수익률을 수익난 것만 더하고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수익률 게임인데 여기서도 지금 종목 1등, 그 다음에 전체적인 수익도 1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종목들 얼마나 세게 올라가는지 다들 확인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도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 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 간단히 또 보시면요, 연준 인사들이 대부분 다 25bp 인상 얘기하고 있죠. 예, 금리 인상이 거의 다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지금 연준 위원들이요, 매파적이던 분들이 줄고, 예, 오히려 중도인 분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번 연도는요. 그래서 사실 원래도 매파적인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매파적인 분들이 2명이나 빠졌기 때문에 이번 연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부분의 연준 인사들, 지금 패트릭 하커 같은 경우도 75bp씩 인상하던 시절 지났다, 과거 얘기다 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IMF 같은 경우도 지금 세계 경제 바닥 쳤다라고 하면서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중국이 리오프닝을 이끌어준다면은 상반기에 상당히 좋은 시장이 온다는 거죠. 절대 지금 시장의 기회 놓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전날 공개했던 이 실업수당 처분 건수, 이것도 잘 나왔거든요. 그럼 보통 잘 나왔으면 시장은 금리를 또 올리지 않을까, 긴축하지 않을까 우려했던 건데, 이미 CPI가 꺾이는 걸 확인했으니 오히려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는 좋네 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던 경기 침체 또는 인플레, 이런 것들이 다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항공주 같은 경우도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잘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예. 여기다가 이거는 이제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우크라가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2월 24일 날 열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 있어서, 이것만 2월 만에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꽤 괜찮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었던 시장이었죠. 2022년도가요. 우리가 코스피를 보시면 정말 1년 반이 넘게 빠진 시장. 제가 2007년쯤부터 주식을 했고요. 그냥 곁들여 삼아서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저는 업으로 항상 2006년부터 일을 했거든요. 나스닥 트레이더부터 대신증권, 그 다음에 이 매경까지 2013년도부터 매경에 있었는데요. 네이버 치면 다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예. 2007년부터 했구나. 이 업으로 일했는데 사실 이렇게 빠진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1년 반 동안 빠졌던 게. 예. 1년 반 동안 빠졌던 게 처음이다 보니까는 당연히 정말 저도 작년에는 너무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다만 지금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큰 기회가 오고 있고, 작년에 너무나 많이 빠졌지만 절반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상당히 큰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손실 복구 다 할 수 있어요. 절대 지금의 기회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겠습니다. 이미 지금 유럽 주식 같은 경우는요, 이미 작년 고점에 올라가고 있어요. 원래 이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국의 봉쇄 때문에 유럽 경기 침체 때문에 작년에 어려웠던 거 아닙니까? 근데 독일도 지금 작년 고점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작년 고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예. 절대 여기서 우리가 주식을 포기한다거나 하면 안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냥 내가 죄다 물린 것만 갖고 있다?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은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반도체, 전기차가 아닌 신성장 주도주가 시장을 주도합니다. 절대로 빠졌던 주식이 그대로 다시 올라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거기다 희망을 거는 것이 아니고, 제가 주도주가 바뀌고 있는 것까지 말씀드릴 거니까 꼭 오늘 방송 이해를 꼭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삼성의 M&A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잘 잡아도 100%요?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한 종목에 100% 수익. 예. 제가 뭐 그냥 뭐 뻥카로 여러분들 뭐 현혹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진짜 그럴 것 같다면 한번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 예. 제가 말하는 게 에이 그 정도 갖고 되겠어? 라고 본다면 관심 안 가지면 되겠습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삼성의 M&A 지도에서는요, AI가 나올 거고요. 예. 여기서 모든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AI, 리오프닝, 원전, 삼성의 M&A 관련주까지 종목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이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거를 많이 사던 조금 사던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뭐 반토막 나는 종목이 있는데 그걸 팔고 사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그리고 정말 이번 기회가 정말 중요한 거고요. 만약에 그럴 자신이 없다. 난 절대 못 바꾸겠다. 손실이 얼만데 그걸 어떻게 팔어? 이러신 분들은 정말 도움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여기도 많은 걸 공개하고 있거든요. 네이버 네이버 밴드에 오시면 무료입니다. 무료. 여기도 보시면 제가 에너토크 같은 경우도 다 미리 공개해 놨었죠. 도전 369에서도 올라가고 있는 것들. 근데 종목도 보시면은 제가 이것도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비트나 이런 같은 경우도 충분히 미리 말씀드렸던 거죠. 뭐 셀루메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원전주 뭐 G2파워도 시간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 여기 와서 참고하셔도 되고요. 다만 VIP 회원분 같은 경우는 항상 문자로 다 리딩하고 있고 장중 방송을 항상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혼자 하는 게 도저히 자신 없고 힘들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회원 가입하는 거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도 직접 회원 가입 가능하고요. MBN 골드에 계신 분들은 요 마이 페이지에서 방 이동도 가능합니다. 전문가를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 오실 때는 www.mbngold.co.kr로 오시면 되고요. 023490-4666으로 전화하시면 바로 결제도 가능합니다. 한 달에 88만원이고요. 서비스 10일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도 쭉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만약에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 종목은 다 말씀드려요. 다만 언제 사냐가 정말 중요한 건데 자신 없는 분들은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종목에 대한 거 다들 뭐 TV 보고 다 증명되실 거예요. 그죠? 도전 369 같은 경우도 항상 보시면 독보적으로 1등하고 있고요. 이번 년도 마찬가지고 여기 아까 두 개 더 추가됐죠. 1등도 가장 많이 했고요. 보시면 그쵸? 신문 상한가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부터 종목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섹터를 보고요. 종목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리오프닝이 다시 간다.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면 우리나라도 실내 마스크를 벗을 텐데 일단 뭐 다음 주 이제 설 연휴 지나고 나서 벗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 의무 완화를 위한 조건 4개입니다. 유행 규모, 중증 사망 환자 규모, 병상 여유, 개량 백신 접종률 등 2가지 이상 충족할 경우 검토하는데 이 중 3개가 충족했습니다. 다만 지금 중국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고 중국 춘절 이후에 또 상황이 좀 심각해질 수 있는 만큼 연휴가 끝나고 할 것 같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재개방에 있어서 홍콩의 부동산 활성화 기대가 되고 있다.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 2022년도 중국 무역액이 42조 위안 기록하면서 사상 첫 40조 위안 돌파했고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미 이제 그 좀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중국 항공사가 지금 4년 만에 보잉 737 맥스 비행을 재개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시진핑이 지금 다 풀자라는 겁니다. 지금 한한령도 많이 풀어주고 있죠. 대외 규제를 일괄 해제 중이다. 정말 이런 계획이 없는 거예요. 오전에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 재개 뉴스 했고요.
그죠? 3월 달에 시진핑 주석의 3월 대관식이 있는데 친시장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한학년도 지금 폐기가 슬슬 되고 있고요. 그쵸? 금요일 장 끝나고 나온 소식이 하나 있는데, 금요일 장 끝나고 나온 소식 하나 있는데요. 갯마을 차차차 아시죠? 저도 이거 재밌게 봤는데, 지금까지 항상 과거에 유행했던 드라마 반영했는데, 지금 비자 갈등 때문에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이 잠깐 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가 기회다라고 제가 항상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비자 갈등 중에서도 OTT, 중국 대표 OTT에 한국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가 방영된다고 합니다. 예, 비리비리라고 해가지고요. 중국 OTT 플랫폼, 예, 여기에 갯마을 차차차가 서비스 된다고 하죠. 역시 한한령 해제 신호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 국경 열리자마자 100만 명이 홍콩, 마카오 여행 허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리오프는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코로나가 정점 지났다고 보는 게, 제가 지난번에도 지금 허베이성 같은 경우 인구가 9,900만 명인데 900만 명, 우리나라의 2배죠. 예. 근데 여기에 90%가 이미 감염이 됐습니다. 확진됐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미 집단 면역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집단 면역 시켜가지고요. 중국만 못 갔던 겁니다. 지난 4월 달에 봉쇄해가지고요. 근데 중국도 지금 집단 면역을 통해서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다. 이번 연도는 중국의 이런 모습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경기 침체가 올래야 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그렇고요. 방역 마스크 가격이 급락했던 게, 급락했다. 한 달 전에 장당 12위안 하던 N95 마스크가 1위안, 10분의 1 투mon한 거죠. 예.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 사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상품 가격을 보면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움직이면은 상품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예, 보시면 아연, 금요일 종가까지 아연, 요소, PVC, PTA, 예, PP, 플라스틱, 알루미늄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무시하면 안 되겠죠? 네. 구리가에 올라가고 있는 거 다들 확인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꼭 봐야 되는 거고, 제가 종목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화장품을 좀 위험하다 보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리오프닝을 대표하는 화장품입니다. 물론 뭐 여행주도 있고 카지노도 있고 많겠지만은 주가 흐름에 가장 빨리 반응하는 건 화장품이에요. 우리가 수익률 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10%, 20%, 30% 수익 내려고 하는 건데 꼭 안전하게 5% 먹을 겁니까? 어차피 올라가는 거 20% 수익 나야죠. 그쵸? 근데 그 안전하게 한다고 해서 5% 먹고 나온 사람이 있는데요. 주식 자체가 위험 자산입니다. 예. 근데 안전하게 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만약에 빠지면 더 빠집니다. 똑같이 빠집니다. 근데 더 크게 수익 나는 걸로 가야 되는 건데 왜 안전하게 한다고, 예, 더 큰 종목 그런 거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변동이 막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 올라가기 때문에, 예, 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걸 사야겠죠. 예. 그래서 그게 화장품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자, 연우 항상 제가 강조하고 있었죠. 연우, 예, 청단 글로벌. 왜 그러냐? 연우는 용기가 다 들어가는 거고요. 청단 글로벌은 직접 화장품 뭐 사고, 만들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국내 화장품을 중국에 유통시키고 있는데, 중국 유통하는 그 매출 비중이 85%입니다. 예. 징둥닷컴의 매출 기여도가 85%입니다. 제일 빨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화장품이 좀 별로 안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로컬 기업들이 많이 따라갔다는 건데요. 지금 이 청담글로벌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경우가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소기업 화장품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말 그대로 진짜 중국의 로컬 기업들이 이미 일정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모레라든가 대형주 아니면 안 되는 건데,
청담 글로벌은 이런 화장품을 유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매출 기여도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전기차 안 되는 거 계속 말씀드렸죠. 이것도 한번 확인시켜 볼게요. 테슬라는 이미 상하이 공장 2배 확충 연계하고 있고요. 전기차 배터리 수요도나 반영되나 리튬 가격이 빠지고 있습니다. 수요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기차, 반도체 물론 일부 종목을 제외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반도체도 저는 소부장을 말하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린 삼성전자 M&A 관련주가 아니고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전기차 마찬가지고요. 그쪽에서 빠져나오셔갖고 신성장주로 가야 된다는 거고. 삼성 M&A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 자, 삼성의 M&A 밑그림을 제가 아주 쉽게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데 삼성이 지금은 메모리 시장에서 1등이고요. 메모리 시장 1등. 근데 비메모리 시장에서는 저 꼴찌입니다. 꼴찌. 예. 메모리 말 그대로 기억장치. 메모리 외에 비메모리를 이제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CPU를 말하는 거죠. 여기는 TSMC가 1등이죠. 그래서 TSMC를 잡기 위한 그림이 나오는 건데 이 파운드리 사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수의 인수합병을 준비 중이다. 자, 그런데 삼성 파운드리의 최대 약점이 뭐냐? 바로 설계 자산, IP가 부족합니다. IP. 왜냐하면 TSMC가 보유하고 있는 설계 자산은 35,000에서 37,000개. 근데 삼성 파운드리가 갖고 있는 것은 10,000개도 안 돼요. TSMC 20-3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가장 약점이 바로 설계 자산 IP예요. 그럼 이 IP를 갖고 있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ARM이죠. 삼성한테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삼성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서 1등 하겠다라고 그 목표를 잡고 투자하고 가는데 여기 ARM이 너무나 필요한 거죠. 그래서 ARM 관련해서는 지금 영국의 수낙 총리가 소프트 회장한테 런던 시장 상장 건의했고요. 검토하고 있고 뉴욕 상장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장을 안 하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팔아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근데 소프트뱅크가 적자기 때문에 ARM을 빨리 팔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던 상장을 시키던 둘 중에 하나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팔던 상장을 시키던. 근데 다음 주 다보스 포럼에서 인텔, 퀄컴, 삼성의 이재용 회장까지 모입니다. 그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멤버가 한 자리에 모이는 거고 이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ARM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이게 파는 게 아니라면 손정 회장은 ARM을 상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들어오죠. 뉴욕 상장 준비하고 있고 지금 영국은 런던 시장에 상장을 시켜달라고 해서 또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 상장까지 제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어쨌든 빨리 인수를 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ARM 인수 정말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아무리 이제 미세공정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 패키징이 안 되면 따라갈 수가 없고요. 미세공정으로 간다 하더라도 TSMC는 투자 안 합니까? 그러니까 미세공정만 해서는 TSMC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공정 쪽을 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M코 준비하고 있잖아요. M코 후공정. 그래서 저는 소부장 말고요. 반도체 소부장 말고 후공정 기업들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거. 삼성 경영진은 이걸 보십시오. 삼성 경영진은 미세공정 고도화와 함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디자인하우스에 기업에 큰 관심이 있다. 이 디자인하우스가 팹리스 설계하고요. 공장, 파운드리를 연결시켜주는 기업입니다. 얘들은 설계만 하고 얘들은 만들기만 하니까는 서로 모르잖아요. 이거를 옆에서 약간 뭐 해석을 해준다고 해야 될까요? 커뮤니케이션 해주는 그런 기업을 디자인 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세공정 고도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가장 필요한 게 디자인 하우스다. 근데 가온 칩스가 바로 ARM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기도 하고요. 또 베스트 파트너고 삼성 파운드리에서는 삼성 파운드리 디자인 솔루션에서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등입니다. 그 가온칩스가요. 예. 그러니까 가온칩스는 삼성이 ARM을 인수하던 또는 ARM이 뉴욕장 상장하던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가온칩스 차트를 보시면 가온칩스 차트를 보시면 이게 9월달에 이제 ARM 인수 얘기 나올 때도 35,000원까지 갔다는 겁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서 빠진 거죠. 그럼 지금 잘 보세요. 이 17,000원짜리가 여기 35,000원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100% 수익 나옵니까? 1억치 사면 2억 되는 거죠. 10억 사면 20억 되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예. ARM 인수라든가 또는 ARM 뉴욕 상장, 런던 상장만 나오면 되는 거. 그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소프트뱅크 회장 입장에서는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쵸? 예. 그 다음에 자, 넥스트칩. 역시나 넥스트칩은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 ADAS 통합반도체 아파치 6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미 이미지 신호 프로세서 ISP, 그다음 후방 카메라 AHD, 요거를 설계를 해가지고요, 이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글로벌 OEM 업체들이 넥스트칩에 이미지 프로세서 AHD 후방 카메라를 적용한, 이 설계를 적용한 제품 양산에 들어갑니다. 이번 연도부터요. 그래서 매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고, 예. 올해 초부터 프로모션 진행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ARM 하고요, 자동 발렛 주차하고 자율주행용 만원짜리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RM의 또 최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또 아파치 6는 기존 딥러닝 전용 MPU를 적용한 아파치 5 후속 제품입니다. 그러니까는 인공지능 차량용 반도체자 ARM과 공동 개발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잘 보십시오. 지금 영상 데이터 처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고성능 CPU와 GPU, NPU 외에도 각종 특화 기능 IP를 탑재한 게 바로 아파치 6다. 넥스칩이 보유한 업계 최고 수준의 이미지 프로세싱, 그 다음에 센싱 기술을 기반으로 오토모티브에 최적화한 ARM CPU와 GPU를 적용해서 다채널 영상 입력 레이더, 라이다, 초음파 등과 같은 이종 센서의 퓨전 솔루션으로 아파치 6를 특화된 ADAS 시장에서 선수 위치에 올려놓을 것이다. 설계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삼성 파운드리 TSMC를 잡아야 되는데 최대 약점이 설계 자산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설계 자산 기업인 넥스칩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ARM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ARM과 같이 ARM과 또 같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차트를 보죠.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일단 그 ARM 관련주에서는 얘가 제일 먼저 올라갔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올라가는 게 나오면서 잠깐만요. 얘가 지금 올라가는 게 나오면서 지금 넥스트 칩하고 가온 칩스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제2의 ARM, 예. 그러니까 ARM하고 같은 사업 구조 갖고 있고요. 특히나 전 세계 유일 AI 플랫폼 IP 통합 솔루션이기 때문에 또 삼성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이번에 파운드리 펜리스 디자인 하우스 제공하고 있는 라이센스 또한 또는 로열티를 받는 사업 구조고, 삼성 파운드리 IP 파트너스 하면서 지금 TSMC 이용국이 확보하고 있다. 예. 오픈 엣지도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 세 개는 꼭 보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세 개는 꼭 봐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걸 보시죠. 제가 반도체 전기차 보지 마시고 신성장 주를 봐라 라고 말씀드리는 핵심인데요. 이거 보시면 PC 휴대폰 통신 저성장,
지금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AI 반도체 메타버스로 위기 돌파한다. 자, 원자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확산에 따른 PC, 휴대폰 등의 수요 감소로 1.4% 성장했지만 저성장세다. 이거를 AI 반도체와 초고대 AI, 이 딥러닝 말하는 겁니다. 메타버스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 통해서 위기 극복에 나선 전략에 누가? SK텔레콤, KT네이버 등. 그래서 이 AI 반도체는 데이터 학습, 추론 등 AI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높은 성능 및 전력 효율로 실현 반도체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물론 기존 컴퓨팅 시스템 한계를 넘어선 초고대 AI를 비롯해서 이 AI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WWW 이 닷컴 세대가 불면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예, 인터넷 시대가 산업을 바꿔놨잖아요. 지금 AI가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AI만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셔도, 인공지능만 열심히 공부하셔도 예, 큰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인공지능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번 연도는 PC, 휴대폰, 통신 여기가 아니고 AI 반도체, 메타버스. 그 AI 반도체가 넥스트 칩이고 가온 칩 쓰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AI 기술로 무의 법칙 한계를 극복한다. 이미 삼성전자와 인텔 퀄컴등은 올해 AI 칩 설계에 3억 달러 투자한다는 얘기고요. 2026년도에는 5억 달러까지 투자를 확대한다. 삼성은 이미 관련 그 인재를 애플에서 데리고 오기 시작했고요. 예. 또 국내에서 어제 나왔던 게 잘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창현 장관과 민간 전문가들 참석 제1차 산업 디지털 전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 AI 내재화 전략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확정. 지금 AI 활용 기업 비중 1%대인데 이거를 30%로 늘리겠다는 거, AI 공급 기업 100개 이상 육성하겠다는 거, 이게 또 핵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또 급등했던 거고요. 그만큼 지금 정부와 민간이 동참해서 AI로 가고 있다. 우리가 인터넷 시대로 바뀌면서 닷컴 열풍이 불었던 거잖아요. 그게 지금 AI가 새롭게 다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인터넷 시대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면 지금 AI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고, 이미 MS에서 지금 챗 GPT 활용한 서비스를 1분기 안에 3월달 안에 내놓고요. 그쵸? 오픈 AI는 내년부터 10억 달러 매출 찍히고요. 실제 바로 AI로 인한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예,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솔트루스 보시면은 이번 CES에서 가상인간 한자를 소개하면서 가상인간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그 서비스를 내놨더니 솔트룩스 북스에 아마존, 테슬라, 구글, 나사 등의 임원까지 왔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솔트룩스가 어때요 지금? 지금 저점 2달 동안 3배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공지능의 힘이고요. 제2의 솔트룩스, 제3의 솔트룩스 계속 나옵니다. 얘에 따라가고 있는 게 코난 테크놀로지. 계속 말씀드린 종목들이죠, 그죠? 계속 얘기 들었습니다. 셀바스 AI도 제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보시면 다 제가 이렇게 1등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항상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들로만 제가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고 있죠. 뭐 방송을 통해서 수익 내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VIP 회원들은 다 문자 보내서 1월달, 2월달, 3월달에도요 계속 수익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네, 저희도 아직 뭐 힘들어가지고요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이 와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지금 많이 없는데 제가 30분 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새로운 종목 비트9 브리지 말씀드렸고, 이 종목에 대한 거는 제가 좀 바로바로 넘어가지만은 여기 MBN 골드 무료 밴드 오시면 또 제가 종목에 대한 거 다 올려놓고 있어요. 뭐 다는 아닙니다만, 예, 뭐 원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요 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좀 보십시오. 예,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 것들 가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현덕이 덕분에를 검색하시면 또 웬만한 종목들 여기도 다 이야기합니다. 예. 다들 아시 현덕이 덕분에 지금 매일 2시 30분에 하고 있어요. 매일 2시 30분에. 2시 30분에.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인공지능 이노룰스. 예. 그러니까 비트나인도 새로운 핵심 기능인데요. 이노룰스 같은 경우도 디지털 상품 정보 관리 시스템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얘가 또 새로운 인공지능 핵심 기술로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원전 쪽 한번 집중해 볼게요. 원전. 네. 원전 쪽 집중해서 말씀드리면 원전은 뭐 제가 지난주 하도 강조를 해가지고 예, 말 알 것 같은데 역시나 핵심만 보시면 핵심만 딱 볼게요. 일단 다음 주 14일부터 17일까지 윤 대통령 원전 방문하고요. 예, 3호기 중공업단 바라카 원전 가고요. 이게 바라카 원전이 우리나라가 첫 해외 수출한 원전이고 지금 UAE하고 기술전 논의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기술 일전 체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동 원전은 2030년까지 현재보다 10배가 커진다. 예, 이게 지금 미국 에너지 관리청에서 발표한 거고요. 현재보다 2030년 10배가 늘어난다. 사우디가 12조, 이라크 4조, 아랍에미리트와 이란도 추가 건설 준비 중에 있고 이 외에도 터키 4기, 우간다, 지금 우간다 가 있죠 지금. 예, 그래서 원전 10기 목표하는데 우리 역시 이번에 국가 그 기본 전력수급 기본계획 확정됐죠. 예, 2030년까지 원전 비중 35% 올린다. 예, 그리고 원전의 가장 악재가 웨스팅하우스 소유권인데 소송 장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수익 배분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 어제 조찬 간담회를 통해서 정부와 원전 산업계가 원전 수출 확대 방안 논의했다. 에너토크 말씀드렸죠? 에너토크는 제가 이 매경 여기서도 계속 언급드렸습니다. 도전 369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쵸? 예. 그 전에도 뭐 G2 파워 다 말씀드렸고, 뭐 G2 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에서 또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예, 3.2% 아마 월요일날 급등 출발할 것 같고요. 네, 출발할 것 같고요. 한전기술 핵심입니다. 한전기술이 왜냐면 원전 설계기술 보유하고 있고요. 예, 아랍에미리트 수출한 게 바로 한전기술입니다. G2파워는 수요전반 1등 예,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원전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핵심만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AI는 아마 이번 연도 내내 우리 시장을 주도할 것들이니까 꼭 보셔야 되는 거고요. 예, 리오프닝 시작하고 원전 보시고 이번 주 여기만 챙긴다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약간 중장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블 날씨 100%씩 먹고 싶다 하신 분들은 요 M&A 지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안 됐다면 꼭 돌려보게 하시고요. 예,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린 것들은 유튜브에서 현덕이 덕분에 검색하시면 다 나오고, 예, 여기서 제가 정보 설명 잘 드려놨고, 그 다음에 제가 장중에도요 우리 회원님들 리딩도 해드립니다만 이렇게 무료 밴드도 오셔가지고 종목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진짜 돈 꼭 벌고 싶다 하신 분들, 예, 회원 가입하는 거 망설이지 마시고 이번에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